안녕하세요. 마스터프랩에서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장지익 라저 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이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디자인해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왜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의 인포메이션 베이스도 늘어났지만 또 새로운 기술, 새롭게 에세이를 쓰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5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 여러분들에게 인포메이션을 나눠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강의를 새로 찍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요. AP English Language Exam Basics, 두 번째는 Why Take this exam? 왜 이 시험을 쳐야 되는지, 그리고 Why you should choose this program, my program. 왜 제 인강 코스를 들으면 좋은지, 이렇게 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Basics. 이 시험이 도대체 뭔지, 이 과목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이 과목은 수십 년간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치르는 AP 시험입니다. 1등이에요. 부동의 넘버원입니다. 2등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에게는 AP US History와 AP English Literature 포함 가장 피하고 싶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 에세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5점을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 하지만 피하면 더 손해보는 시험. 어렵다고 피해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한국 학생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데 수능 어렵다고 수능 안 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또는 영어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또는 뭐 한국 대학교라도 영어의 어떤 실력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이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시험 중에서 정말 높은 레벨의 이 영어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입증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도표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부동의 1등 AP랭이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가 US History, 세 번째가 AP English Literature이 됩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살짝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험이 아마도 AP Calculus BC일 겁니다. BC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2.65%, 17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 1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다는 것은 이미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학교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코스입니다. 자, 시험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MCQ 포션. 퀘스천이 45개가 나와요. 6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리딩 섹션 2개, 라이팅 섹션 3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시험의 45%를 차지하게 됩니다. FRQ는요. 깔끔하게 에세이 3개만 씁니다. 135분을 주게 되고요. 2시간 15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분, 2시간 15분 중에서 15분은 reading,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쓰라고 주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시간은 사실 2시간, 12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개의 에세이, 그게 뭐냐? Synthesis essay, Rhetorical analysis essay, Argumentative essay,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이 세 종류는 그러면 어떤 에세이냐?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에세이 종류들이에요. 이 세 개만 알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많은 글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 많은 글 쓰는 모든 것을 포함시킨 종류별로 포함시킨 그런 FRQ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 시험의 5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MCQ보다 글 쓰는 데서 5점을 받을지 4점을 받을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AP랭이 이 영어 실력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도움이 됩니다. 왜냐? SAT나 ACT 같은 경우는 이 글 쓰는 데서 어떤 자기의 어떤 실력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자, 시험 그 5점을 받는 그 확률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AP English Lang 전 세계에서 넘버 1 12.6%가 5점을 받습니다. 넘버 2 US History 13%가 받고요. 넘버 3 AP English Literature 9.3%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워낙 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5점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요. 반면에 Psychology, Calculus BC, Micro, Chinese 이렇게 봤을 때 5점 받는 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뭐 Calculus BC나 뭐 Chinese Language를 낮추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44.6%, 55.4%가 5점을 받게 되면요. 5점을 받아도 그렇게 뭐 썩 칭찬받는 그런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5점을 받기 때문이죠.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해서 나의 실력을 입증하고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쟤도 5점 받고 얘도 5점 받는다면 그게 무척 힘들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챌린징한 시험이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험을 봐야 되는가? 그 시험 많이 이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교 이제 뭐 원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봅니다. 얘는 뭐 SAT에서 뭐 영어 700 한 40 나왔네. AP 랭도 없고 AP 릿도 없고. 그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왜? 영어 실력이 약하니까 안 보는 거 알아요. 미국 입학 사정관들 압니다.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 알아요. unavailable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험지 유출 사건과 다양한 스캔들, 쉬워진 시험 때문에 SAT, ACT 점수만 가지고는요. 부족해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수능을 보면은 언어 영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교도 똑같은 그 룰을 적용합니다. 글을 잘 쓰고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아는 단어도 많아야 되고 제대로 된 리포트 쓸 줄 알고 그런 학생 좋아합니다. 그럼 그런 학생 어떻게 뽑을까요? AP Lang, AP Lit으로 뽑죠. 영어 실력은 이제 AP Lang과 AP Literature로 입증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AP Lang은 이 정말 이 스페셜한 게 세계 쓰는 그 에세이가 다 대학교에서 논문 쓸 때, 에세이 쓸 때, 리포트 쓸 때 쓰는 그 포맷으로 쓰는 에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에서 5점 받는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이미 대학교 가서 글을 잘 쓸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 입학 사정관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꼭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요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1등이면 그냥 최고구나.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두 번째, 영어, 영작문 실력의 입증의 기본이자 기준. 맞습니다. 랭이 기본이라면 AP Lit은 어디까지 쓸 줄 아니를 알아보는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랭, 릿 둘 다 중요한데 아무튼 랭은 꼭 이제 영문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과목, 이과 쪽에서 내가 공부를 할 거라도 나는 적어도 제대로 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미국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AP 시험. 뭐 다른 시험은 인정 안 해주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요. 랭에서 4.5점을 받은 학생들은요. 미국의 대학교 이제 붙었어요. 입학을 하고 첫 학기 클래스를 들을 때 영어 못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English 클래스를 Remedial 또는 Freshman Writing 클래스부터 듣게 합니다. 그런데 exception들이 붙어요. AP 랭에서 뭐 4점 받은 5점 받은 학생은 이런 Freshman English 클래스 들을 필요 없다. 입증이 됐으니까. 그렇게 대학교에서 입증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에세이, 리포트 등 영작문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국 학생들과의 차별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 겁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안에 AP 랭 시험 치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된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5점 받을 학생 더더욱 없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5점을 받는다면 나는 우리 학교에서 아주 뛰어난 정말 탑 클래스의 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4점 받아도 잘 봤다고 칭찬받는 시험, 4점 받았는데 망했다라는 소리 듣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AP랭은요, 4점 받아도 오, 잘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칭찬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학원서 에세이 자소서를 위해서라고 썼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학교 원서 쓸 때 이제 자소서를 막 써요. 에세이 여러 개 씁니다. 그거 쫙 보내요. 대학교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읽고 오, 되게 잘 썼네. 오, I'm so impressed.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AP랭에서 5점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보고 이거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도움을 받은 거겠지? 이 정도로 영어 잘하는 애가 왜 AP랭, AP릿에서 5점이 없을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는 어떤 무슨 뭐 외국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학생이 수능 치르지도 않고 한국어 어떤 시험도 치르지 않은 학생이 너무나 멋있는 자소서를 한글로 쫙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오, 너 정말 한국어 잘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도움을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AP랭에서 5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에세이가 학생이 직접 썼구나 그렇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읽게 되고 이 친구 글 좀 쓰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P랭 정말 중요합니다. 자, AP랭을 시험 준비를 꼭 준비해야 하는 다른 이유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학생한테 받은 이메일입니다. Hello, Mr. Roger. Thank you for teaching AP랭. 자, 왜 1600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SAT에서. 랭에서도 5점을 받았지만 무슨 말이냐. SAT에서 영어 부분에서 800점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 수학에서 매스 파트에서는 800점 거의 다 받잖아요. 왜 받을까요? 수학 실력이 캘큘러스 BC 실력이 되니까 SAT 수학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쉬우니까 800점을 받는 거예요. AP랭까지 가고 AP릿까지 가는 학생들, 특히 AP랭까지 가는 학생들 그 정도로 영어 실력이 늘었으니까 SAT를 봤을 때 영어 실력이 수학 점수처럼 80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림픽 나가는 트레이닝에서 국민 뭐 동네 무슨 체육대회 나가는 그런 느낌이다. 랭 공부해서 5점 받는 학생한테는 SAT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시험 점수들도 많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Why take Rogers APlang program? 왜 제 프로그램을 들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요소를 다 알아요. 두려워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압니다. 알고 있어요. 학원에서도 인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이것을 해소해 주려고 필요한 부분만 넣어서 만든 강의입니다. 이 강의 시리즈 하나로 5점 준비 끝냅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프린스턴 리뷰, 캐플란, 베런스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SAT 영역에서 650점 이상이면 도전해 보시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SAT에서 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SAT 쳤는데 650밖에 안 돼요. 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충분합니다. MCQ, FRQ 이 강의를 따로 합니다. 나는 MCQ가 모자라. 나는 FRQ가 좀 힘들어. 둘 중에 한 패키지만 골라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FRQ를 지도할 때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그냥 뭐 좋은 글만 보여주고 이렇게 써 이게 아니라 안 좋은 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거는 빼야 되고 이거는 붙여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그 웹사이트에 마스터프랩 웹사이트에 이런 리뷰가 올라온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제 학생이 써준 그런 글인데요. 5점 받은 학생입니다. 제 강의 듣고 5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강 하나만으로 5점을 받느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특징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점을 받는 기술적 요소에 집중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는 설명 안 해요. 시험에 나올 것만 설명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시험 준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를 제가 왜 가르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는 말 똑같은 말 들으려고 제 강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참고서와 자료들의 심층 연구. 여러분들이 베런스, 프린스턴 리뷰, 캐플랜 그리고 뭐 다른 자료, 다른 교과서, 다른 책들 다 읽고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건 제가 공부하고 제가 자료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거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경험에서 나오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이 반응하는 그런 것만 넣어가지고 만든 강의입니다. 2020년 바뀐 시험 포맷 New 25년 디자인. 그러니까 시험지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패키지는 정말 모든 자료, 오늘까지 나온 자료를 다 때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기술, 에세이 공략법. 너무 정말 뻔한 그런 뭐 에세이 쓰는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요 센텐스 여기 집어넣고 저 센텐스 저기 집어넣고 이 프레이즈 무조건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쓰면은 절대 안 되고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아마도 이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쪽 그 분야에서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지도를 했기 때문에 뭐가 먹히는지 뭐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뭘 이해를 못하는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도 알고 있고요. 물론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제 학생들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에 뭐 쪽집게 강의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 Lit, AP US History, US Government를 가르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AP 랭에서 나오는 지문들 그리고 AP 랭에서 필요한 에비던스를 제시할 때 이거 한번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 이 책 누가 썼더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압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에비던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치, 역사, 사회, 종교, 문화, 그리고 예술, 특히 영문학 이런 에비던스를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좀 스페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5점 맞춤형 강의. 제가 다른 학생한테 듣기로는 선생님 우리 저기 다른 학원 갔었는데 거기서 베런스 쓰던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 자료만 씁니다. 왜 남의 자료 씁니까? 남의 자료 읽고 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것만 사용을 합니다. 자, 강의 대상 정리를 해봤어요. 좋은 점수가 필요하고 임프레시브한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 다 오십시오. 자신 없는 학생 가르치는 게 강사 일 아닙니까? 나 능력이 좀 모자라. 나 글을 좀 잘 못 쓰는데 오세요.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5점 나오는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영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키운다? 저는 그런 거 못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는 안 해요. 이 강의를 통해서는 딱 하나만 합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5점. 그것만 노립니다. 자, 제 프로필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뭐 이제 6개의 AP 과목을 지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가리키는 게 AP Lang, AP Lit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국 교사 자격증 2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사회 과목이요. 그리고 국제학교 출신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학생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런 것을
안 해도 될 만큼 노하우가 쌓였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좋은 과목,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목, 이것을 5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그 subscribe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P English Language MCQ Lesson 2 MCQ Question Types. 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그리고 질문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Reading versus Skimming. There's no perfect way. You will have to decide what method you prefer on your own. Just be sure to read thoroughly and clearly understand what you have read. You do not have time to waste on perusing the passage twice.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쭉 읽고 아니면 꼼꼼히 읽던 뭐 그냥 대충 읽던 내가 뭘 읽었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그 감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After you go through the passage, you have to be able to define what the central theme is. You have to be able to summarize that entire passage in one sentence.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야 됩니다.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냥 대충 읽는 학생이 있고 꼼꼼히 읽는 학생이 있고 뭐 어떻게 읽든지 간에 두 번 꼼꼼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번 끝까지 읽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central theme 또는 one sentence summary 가지고 두세 문제는 그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Even when you skim through the passage, you must understand the core message after the first pass. If you cannot do this, peruse or skip to the questions. Be sure to retain what you have read because one of the questions will definitely ask you about the purpose or summary of the entire text. 문제를 고업을 하면서 이제 문제 읽고 다시 어차피 텍스트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텍스트 다시 꼼꼼히 읽어볼 거니까 제 그 recommendation은 그냥 skimming 그 정도로 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type of questions to expect. 60 to 70% of the reading questions are basically rhetorical analysis. Approach these questions as if you're doing the rhetorical analysis for the essay and you will be able to pick the best answer easily. 30 to 40% of the reading questions are text comprehension questions.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rhetorical analysis. 여러분들 FRQ 두 번째 에세이, rhetorical analysis 에세이를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앞으로 곧 하겠죠. 이 rhetorical analysis 에세이 그거 쓰기 전에 패시지 읽고 애널라이즈 하잖아요. 그 방식대로 읽어야 됩니다. 무슨 테크닉을 어떤 식으로 써서 이펙티브한 그런 아규먼트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60 to 70%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SAT 문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SAT나 ACT 그런 Standardized Exam보다는 좀 더 애널리시스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30 to 40%는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Language Comprehension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Central Theme 또는 One Sentence Summary로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Rhetorical Analysis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더 드릴게요. Type 1 Reading Section이죠. Identify the primary point.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According to lines 15 through 22, writer's primary point about organic life is one can infer from a passage that the author believes in. In the passage, author provides what rational. 자, 15 through 22 중간에 어디 딱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that one sentence summary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Central 그 theme 그거 매칭이 다 돼야 돼요. 이런 질문 나오면은
그 딱 원 센텐스 서머리 그거랑 그냥 무조건 비교하세요. 초이스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고르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Tone of the certain line or paragraph. tone. 또는 시험에서는 attitude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audience can be best described as author's tone of writing towards nature. 자, 톤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톤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잡을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패시지에 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 학원에서도 많이 보는 건데 Which tone am I going to pick? Is it overall tone? What tone? 자, overall tone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overall tone 골랐다가 틀리는 학생들 문제 incorrect 해가지고 이제 점수 깎이는 학생들 꽤 많이 이제 저도 봤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건데요. 톤을 고를 때는요. When asking about the tone, always look at where the question is placed in the section and look for tone based on its placement. 이 무슨 말이냐? 자, 이 섹션에 12개 12 questions가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second question이 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면 passage에서 두 번째 question이니까 first maybe 20% of the passage 그 안에 있는 톤을 고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 question이 있는데 이 톤 question이 let's say it's 9번이에요. question 9. 그러면은 이 overall 톤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first half도 아니고 second half도 아니고 second half에서 그것도 중간 정도. 그러니까 패시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question 9이면은 60에서 80% 사이 그 안에 있는 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question 나오면은 몇 번 이 question이 이 섹션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가서 거기에서 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Explain the shift question. 이게 무슨 말이냐? Organization of this passage can best be described a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ifth and sixth paragraph. In the third paragraph, the author does what? 자, 모든 패시지는요. shift in tone 또는 type of argument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페이소스로 뭐 옮길 때도 있고 또는 indignant tone에서 예를 들어서 complimentary 톤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항상 이 패시지는 중간에 shift가 있습니다. 뭘로 바뀌어요. 이러다가 저렇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퀘스천이 2개에서 3개는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shift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rhetorical analysis 에세이를 쓸 때도 그 에세이 쓰는 그 강의를 제가 보게 되면 톤에 대해서 쓰려면은 그냥 여기에는 이런 톤이 있어 그렇게 쓰지 말고 shift in tone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shift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랬다가 저렇게 그 change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거 잡아내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Type 4, juxtaposition, contrast, similarity. 뭘 비교하는, juxtapose하는 그런 질문들은 항상 나옵니다. question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In the third paragraph, author mentions blank and blank primarily to. 저게 딱 juxtaposition question이죠. 그러니까 contrast 하라는 거 또는 similarity 찾으라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물어볼 테니까 이런 거 준비해 두시고요. Lines 12 to 16 highlights the contrast between. 그래서 이 juxtaposition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There are wide variety of. 또는 they're polar opposites. 이런 식으로 뭔가를 딱 point out 할 겁니다. 그것만 잘 잡아내면 요거는 대답하기가 꽤 쉽죠. 자, 그 다음에 symbolism and metaphor. 이것도 많이 나와요. question 이것도 한 2개 정도 나오죠. The phrase blank functions as a euphemism. euphemism 이것도 사실 symbolism이나
metaphor처럼 뭘 대신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잡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metaphor represents. 이거는 symbolism이라는 소리예요. What does it symbolize? 뭐 이런 식으로 그 rhetoric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이거와 같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또는 related 된 단어 그걸 잡아내는 거니까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퀘스천은 아닙니다. 6. Syntax, active versus passive. Author italicizes blank in order to emphasize this. AP English Language, MCQ, Lesson 5, MCQ Practice Quiz, Writing Section, Question 1 through 10. 이번 레슨에서는 Writing Section 10문제를 고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시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sentences, if placed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paragraph, would provide the most effective introduction to the essay? 제일 첫 번째 센텐스가 되는 그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레슨 2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야 된다. 나운으로 찾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new information 이런 것은 avoid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답을 맞추려면은 second 지금 있는 first sentence와 second sentence를 읽어봐야겠죠. 그래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 subject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게 이제 sentence first sentence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일단 봅니다. Hawthorne developed a tragic vision that is fundamentally dark. Okay. Second, yet Hawthorne's bleak vision. So it's about his tragic vision, bleak vision, dark vision. 거기에 관련된 게 sentence 1, sentence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sentence 1 앞에 들어가야 되는 sentence도 이 dark vision, bleak vision, tragic vision에 관련된 글이 나와야겠죠. Central argument is dark, tragic dark vision. Look for a choice that describes who Nathaniel Hawthorne is and his vision. 그렇죠? 이 Hawthorne, Nathaniel Hawthorne에 대해서 어떤 가장 rudimentary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것도 물론 좋겠죠. A 보겠습니다. Was a novelist and a short story writer who entered college? No. 이런 필요 없는 인포메이션은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빼세요. Published his first work in 1828, but he tried to erase it. Nope. 이런 거 관심 없고요. C. When Nathaniel Hawthorne, who wrote Scarlet Letter, 맞습니다. Scarlet Letter 쓴 그 작가죠. Became the first American author to contribute to a mature, tragic view of life. 아하. check. 요거는 답이 되겠죠. D. Settings mostly take place in New England because of this is where he was born. Nope, unimportant. $1,200. Nope, unimportant. 답은 C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the best answ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question 2 봅니다. What sentence should be placed right before sentence 3 in order to make sense of the rest of the paragraph? sentence 2하고 3 사이에 어떤 sentence를 집어넣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하고 3에서 이야기를 하는 subject 또는 그 집중해서 설명하는 어떤 noun이 있을 거예요. noun을 매치시키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Hawthorne's bleak vision also embraces the drama of the human heart, through which he depicts heart as a redemptive agent. It's talking about the human heart, okay? To a visitor, the mouth of the cavern is bright with the sunlight and flowers, but a few feet in the what? There's no mention of heart here. There's no mention of mouth of the cavern here. 그러니까 이 sentence 2는 to a visitor, the mouth of the cavern is bright. 이게 subject,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subject니까. 2에서는 이 멘션이 없고 3에서는 heart에 관련된 멘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there's no connection between human heart from second sentence and the cavern in third sentence. Therefore, answer should connect heart and cave or cavern.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초이스를 보겠습니다. A. He likens the human heart to a cavern. 답이 나왔죠. A. 이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B. Beaches
diving, poets, long sentence. N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noun하고 저기서 나오는 noun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3. Which choice best simplifies the underlined portion of the sentence reproduced below? 자, underline 한번 읽어볼게요. The lives of Hawthorne's three protagonists can be described as gradual awakening achieved through transition from deeds to emotions to comprehension of life's greater meaning. Okay, so it's talking about three protagonists, gradual awakening, and transition from this to that.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칼리지 볼드는 이제 액티브한 그런 라이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가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 센텐스에서는 서브젝트가 lives잖아요. lives고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three protagonist가 되겠는데 lives가 먼저 더 나온 걸 보면은 요거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보겠습니다. A. Through doing and feeling. 오, 끔찍합니다. 틀렸죠? 이런 건 보고 싶지도 않아요. When Hawthorne's three protagonists examine their deeds and the resulting emotions, each gradually comes to comprehend life's greater meaning. 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Hawthorne's three protagonists examine. Each gradually comes to. protagonist, 캐릭터에 대해서 쭉쭉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subject도 each가 되니까 이 캐릭터들이 나오니까요. 자, C. Hawthorne's three protagonists gradually awaken during a transition from deeds to emotions to comprehension of life's greater meaning. During a transition은 아니죠. Awaken during transition. 이거는 잘못 쓰여진 거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D. Hawthorne's three protagonists. each가 여기 또 왜 들어갑니까? 그렇죠? each 없어도 protagonist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쭉 써도 되는데 이거는 redundant한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답이 안 되고요. A great meaning in life is what? Nope. subject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콕 집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The paragraph needs a smooth transition from 11 to 12. Which choice would best accomplish this? 자, transition에 관련된 거면 이게 continuation의 어떤 thought인지 뭐 further development인지 아니면 contrast인지 뭐 이런 걸 잡아내야겠죠. 그리고 두 개가 무엇을 이 transition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봐야 될 테고요. He shows how Hester's startled heart, Arthur's heart, Chillingworth's stagnant heart, 세 three characters들의 heart에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앞에 transition에 heart에 관련된 뭐가 나와야겠죠? Transition must talk about analysis and hearts. For sentence 12 details the hearts of three characters. 그래서 transition 중에 이 heart에 관련된 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A. For one of the characters, the result is a negative what? Nope. 이런 거 빼고요. Process of awakening. No, unimportant. Hawthorne intimately analyzes his characters, exposing the spontaneous movements of their hearts. C가 제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D. This is where Hawthorne's tragic vision. Nope. One of the best authors. Nope. I need something about heart. Transition이라고 돼 있으니까 heart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센텐스 12가 세 캐릭터들의 hear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멘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4. The paragraph needs a smooth transition from. 죄송합니다. 5. The writer wants to add an effective conclusion to the essay. Which of the following sentences is the best one to add at the end of the essay? 센텐스를 뭐 집어넣는 거는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subject가 중요하고 subject가 이 central message에 relate 되어 있는 그런 subject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new information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완전
그림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자, 마지막 센텐스 우리 할트에 대해서 읽었죠? 이 패시지는 이 네세니얼 하서넌의 bleak 또는 dark vision, tragic vision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책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 또는 heart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그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컴바인하는 그런 센텐스가 좋겠죠? After the sentence 12, conclusion must mention Hart and Hawthorne's dark or bleak vision, or conclusion must address the previous sentence and AP English Language MCQ Lesson 9 MCQ Full Set Reading Section Question 1 through 11.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패키지 안에 이 시험지 풀 세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풀 세트에서 첫 번째 섹션, 리딩 섹션인데요. 그 섹션을 같이 고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받은 패키지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조금 더 이 패시지가 더 있고요. 자, 이것을 읽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패시지를 이런 식으로 한번 옮겨봤어요. 한 번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question 1 바로 고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lines 8 through 12, if I worth hearing, the writer uses an M dash in order to. 자, 여러분들 리딩 섹션 문제 풀 때 제가 그 항상 레슨에서 하는 말이 있고 또 학원에서 클래스 안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60 to 70% 문제가 이제 rhetorical analysis니까 그 에세이 쓰는 것처럼 analyze 하면서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 to 40%는 language analysis, 그러니까 comprehension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comprehension 같은 경우는 central theme 또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 one sentence summary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패시지를 읽고 한 그 one sentence summary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다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으면 아마 저하고 동의하실 거예요. one sentence로 summary를 하자면 people struggle, but they ultimately find happiness through hard work and optimism.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칼라일이 무슨 말하는 거 나오면서 이제 that people have to be realistic.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M-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rhetorical analysis question입니다. 이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냐, 이게 어떤 펑션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its effect, what does it do? What is the author trying to do by using this particular technique? 그걸 물어본 거죠.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테크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with folded hands and weep, if I am happy in spite of my deprivations, if my happiness is so deep that it is a faith, so thoughtful that it becomes a philosophy of life. 하고 M 대신 나오고 if in short. in short가 나오면은 이 summarize 한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제네럴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라는 게 in short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 short를 emphasize 하는 게 바로 M-가 되는 거예요. 그냥 M- 없이 if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M- 치고 if in short, M 그리고 반대 이 대시는 카마하고 같은 겁니다. if in short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 거죠. 나 이거 정리할 거야. I'm going to generalize it.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두 번째 그 answer, make a generalization based on preceding clauses. if가 세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B를 고를 수 있는 거고요. tangential thought, tangent로 빠져나가는 그런 thought 아니고요. link together the independent clauses 그것도 아니고 break up the repetitive thoughts. break up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죠. draw contrast among the if 한 다음에 in short 했는데 contrast를 하는 건 아니죠. summarize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uestion 1은 답이 B가 되겠습니다.
2. The writer draws a parallel between herself and sinners in lines 12 through 15. Sinners of life in order to 이것도 rhetorical analysis question입니다. 자, draws a parallel between parallelism, parallel structure를 사용한다라는 말보다는 parallel, 비교한다라는 소리예요. juxtaposition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juxtapose하나? contrast, similarity, 뭘 지금 비교하는 걸까? 그걸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I'm an optimist. My testimony to the creed of optimism is worth hearing. Okay.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As sinners stand up in meeting and testify to the goodness of God, so one who is called afflicted may rise up in gladness of conviction and testify to the goodness of life. Parallelism, parallel structure이 있기는 있네요.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 parallelism을 사용을 해서 Once I knew the depth where no hope was, and darkness lay on the face of all things. 아, 사는 거 되게 힘들었다. 그런 소리죠. Then love came in, set my soul free. Love came in, my life turned out great. Okay. 자, line 12 through 15 serves as a parallel for the once free line, which draws from the writer's past about rebounding from adversity. Rebounding from adversity. I rebounded from adversity. Sinners, you too, you people know what I mean by that.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Appeal to readers' experiences with rebounding from adversity. 이 parallelism, contrast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similarity죠. I went through this and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ppeal to readers' experiences.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B. Encourage readers to attend church? No. Allude to readers' exposure to God's punishment? 아니죠. 지금 Love came and set my soul free 이렇게 말을 했는데 punishment가 나올 수는 없죠. With conviction. 이것도 set my soul free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persuade the readers that the origin of happiness lies within sin. 이건 더더욱 답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A고요. 3. In the first 4 sentences of the second paragraph, the primary reason the writer's sentence structure is effective is because, sentence structure. 뭔가 테크닉을 구사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것도 rhetorical analysis입니다. 무슨 테크닉을 썼길래 어떤 스트럭처를 썼길래 effective하냐 봐야겠죠. Once I knew, now I know. Once I've read it, now I rejoice. Before I was like this, now I'm like that. 분명히 테크닉 2개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juxtaposition, contrast죠. 옛날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그리고 anaphora, repetition이 들어갑니다. There's anaphora, form of repetition here. Repetition is typically used to create rhythm that captures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to emphasize a point. Here, the writer juxtaposes the past and the present. 그래서 이 두 테크닉을 사용해요. 옛날과 지금 이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고르면 되겠죠. A. Breaks down complex ideas. No. Repeats words to produce lyrical tone. Yes. juxtaposition, anaphora가 바로 lyrical tone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펙트가 있어요. 하지만 이 juxtaposition에 관련된 설명은 없으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답은 될 수가 없겠죠. Employs first person narration to draw comparison. 이것도 이해가 되지만 좋은 답은 아닌 거죠. Best answer는 아닌 거죠. Indicate sequence of events with clarity. Sequence of events 비교하는 거니까 D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Emphasizes the contrast between the writer's past and the present가 가장 정확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ntrast가 before, now고 emphasizing은 anaphora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가 가장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4. In the 6th paragraph, last sentence, the writer states, the world, the good, to support which of the following claims. 이거는
language analysis 같아요. 그렇죠?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라인들이 뭘 서포트하느냐, 어떤 클레임을 서포트하느냐 읽어봐야겠죠. It lets us into the soul of things and teaches us that although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it is full also of the overcoming of it. Okay? 그렇죠? The world is sown with good, but unless I turn my glad thoughts into practical living and till my own field, I cannot reap a kernel of the good. analogy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extended metaphor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테크닉이 들어가네요. AP English Language MCQ Lesson 14 MCQ 1-1 Question 1 through 14. 자, 지금부터는요. 그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시험이 바뀌기 전에 나왔던 그 MCQ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예전에 나왔던 MCQ들이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들이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 라이팅 섹션은 이제 상당히 쉽잖아요. 근데 그 리딩 섹션, 그 어려운 그 리딩 섹션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MCQ1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5개의 그 시험지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 레슨 14는 첫 번째 MCQ 이것을 같이 풀어보는 이제 그런 그 레슨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first MCQ 세트의 첫 번째 섹션이라는 소리고요. 자, question 1 through 14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지가 이렇게 있고요. 패시지를 여러분들 읽은 다음에 항상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세요. What is that one sentence summary 또는 what is the central theme of the passage. 그것을 여러분들이 챙긴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3-4개 정도는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적게는 뭐 2개 정도 더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내가 뭘 읽었는지 이것을 내가 한 센텐스로 정리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읽고 같이 우리가 푼다면 이거의 그 패시지의 이 one sentence summary는 어떻게 될까요? English language is changing. Some people like it. Some people do not. 그 정도로만 그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passage as a whole, major shift in the development of the argument occurs at which of the following points? 이것은 바로 rhetorical analysis question이 되겠죠. 다른 그 문제풀이 레슨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rhetorical analysis가 60에서 70% 정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문제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major shift가 생기느냐. 제가 그 다른 레슨에서 말했죠. shift에 대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알아야 된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shift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narrow scope에서 wide scope. theory 설명하다가 죄송합니다. theory 설명하다가 example을 설명을 하는 또는 이제 어떤 걸 서포트하다가 그것을 question하거나 또는 reject하는 중간에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읽으면서 분명히 찾으셨을 거예요. 그 라인 40 정도 와서 보면 So, what's really going on? 뭔가 clarification이 이제 설명이 제대로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questi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essentially it's not a language matter we're dealing with here, but more a social issue. clarification이 딱 나오는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major shift가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C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cond question 보겠습니다. The author presents John Wallace, Samuel Johnson, and Jonathan Swift as hostile to what? 뭘 싫어했을까요? 뭘 반대했을까요? 이미 hostile이라는 단어가 클로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They are opposed to something. 패시지에서 6, 7, 8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6, 7, 8 보면요.
John Wallace rallied against the use of the word chicken as a singular noun. 이 단어를 singular noun으로 쓰는 것을 반대했다. 1755, Samuel Johnson wanted to rid the language of licentious idioms and colloquial barbarisms. 랭귀지에 대해서 어떤 유스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 싫어. 그것만 잡아내면 돼요. Faulty studies of word origins, origins 아니죠. Tedious debates about grammar, word usage이지 grammar는 아닙니다. Local misunderstandings, local 아니고요. Historical events도 아니었고요. Snobbish rejections of modern vocabulary. 오, D도 될 수가 있는데 느낌이 좀 좋죠. 하지만 snobbish rejection은 아니었죠. 그냥 rejection이지 snobbish라는 단어가 들어갈 만큼 어떤 그런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unnecessary changes in word usage in their eras. 자, 이 E가 D보다 더 좋은 답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3. The chief effect of the word hygienists, line 16 is to. 자, 이건 hygienist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rhetorical analysis가 아니라 language analysis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rhetorical analysis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Even 2,000 years ago, Roman verbal hygienists were complaining about changes they saw happening in spoken Latin. Roman verbal hygienists. 뭔가 sarcastic하게 또는 cynical하게 약간 유머를 던져가지고 exaggeration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테크닉으로 보면은 굉장히 interesting한 딕션이죠. 정말로 hygienist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hyperbole라고 exaggeration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hygienist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이 definition보다는 이것을 사용하는 테크닉을 물어본 거예요. 왜 이따위로 이 단어를 쓰느냐? 그걸 봤을 때 이것은 lend a tone of mocking humor to the discussion. cynical하게 약간 비꼬면서 좀 재미나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Expand the argument to a subject other than language? 아니죠. language에 관련된 거였죠. Establish a differential attitude about 이 differential은 절대 안 되겠죠. hygienist라고 비꼰 거니까 provide an objective는 될 수가 없고요. set up a contrast between Roman and nope, English하고 Roman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맞겠고요. 자, question 4 봅니다. What the author refers to as weeds are.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language analysis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rhetorical analysis가 되겠죠. 이 weeds라는 단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metaphor이거나 또는 뭐 exaggeration이거나 또는 그 뭐 mocking 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무슨 테크닉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weeds, denotation으로 쓴 그런 단어는 아닐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horrid colloquialism. With time, such newcomers may come to sound as everyday as any venerable oldie. 자, newcomers라고 plural noun이 나왔어요. 왜냐? 왜 그 말을 하느냐? By then, there will be new weeds to eradicate. 이게 플로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weeds가 뭘 말하느냐를 찾을 때 싱귤러를 찾으면 안 되죠. 이게 플로랄이니까 여기서도 플로랄을 찾는 게 낫죠. Newcomers, new words. new weeds가 아니라 new words to eradicate.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타포처럼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이 마킹하는, 시니컬한 또 그런 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what the author refers to weeds line 34 are usage changes, newcomers, new words,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word or the usage of the word.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 C, D, E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metaphors 같은 경우는 테크닉이지 이게 이 with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number 5. The word chopstick is used as an example of chopstick. chopstick이라는 단어가 verb인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chopstick라고 썼죠. The waiter was praising a customer for having chopsticked so well. Will this verb catch on? Time will tell. 그러니까 chopstick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using chopstick. 이렇게 이제 언어를 쓰다가 그냥 using 빼버리고 chopsticked. 그러면은 chopsticking 뭐 이런 식으로. AP English Language MCQ Lesson 23 2015 MCQ Section 1. 자, 2015년도 시험지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 시험은 4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섹션, Question 1 through 11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assage is from essay published in the 1980s by a writer who was born in Trinidad, a former British colony. 트리니다드는 캐리비안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패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라이터리 자기의 어떤 그 브라더의 아카데믹 석세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나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 나를 이렇게 이런 어른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불평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그 어렸을 때 과거 패스트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죠. 자, 이것을 읽고 그러면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tmosphere conveyed by the first paragraph can best be described as. atmosphere이라는 것은 무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톤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 톤은 그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이모션을 나타내는 것이고 atmosphere는 그 글을 쓴 그 배경, background의 어떤 mood, 그 지역의 mood.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fternoons of burning heat, glare, heat waves. 자, 그 다음에 watery mirages on the asphalt, stirred the wild grasses.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비주얼하고 텍타일 이미저리가 뚜렷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rcraft로 넘어옵니다. Roar of the engines, the aircraft climbing into blank blue sky, becoming smaller as it rose higher, shrinking into an ever-diminishing point of metallic glitter, disappearing,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이 비행기는 이제 떠나면서 눈에 이제 안 보이는 사라지는 내 눈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놓고 그러면은 어떤 atmosphere이 있느냐? Resigned yet longing. longing 없어요. 그렇죠? Resigned? Not really. A는 답이 될 수 없겠죠. Thoughtful yet dismayed. Thoughtful은 괜찮아요. 하지만 dismay는 없습니다. Ephemeral yet intense. intense heat 그런 것도 있었고 사라진다. 사라지는 ephemeral. C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Sentimental yet confused. confusion 없고요. chaotic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씩 딱 보고 정말 이상한 단어 있으면 바로 스트라이크 해버리고 맞는 답 C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question 2 보겠습니다. The author uses the phrase however abstract, however bloodless in lines 16 through 17 primarily to emphasize that 이것도요. language analysis가 아니라 rhetorical analysis question입니다. 왜냐? however abstract, however bloodless 이 repetition을 왜 무슨 이유로 썼냐? 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읽어보면요. But this unreality, however abstract, however bloodless, was loaded with implication for me. So this, whatever happened, it was bloodless.
it was okay. It did not harm me in that moment, but implication for me. Later on, what happened? My brother, by reason of his academic success, had established a pattern, a set of standards. For me, I had to live under this standard after he left. 그러니까 지금 그 브라더리 그런 어떤 그 어치먼트를 이루고 이제 영국에 유학을 떠날 때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떠난 뒤에 나한테 너무나 많은 스탠더드를 임포스했다. 그런 글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before and after 그것을 emphasize 하는 거다. 그것을 골라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emphasize 하려고 이 테크닉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question 2 답은 C. His brother's departure seemed innocuous. bloodless라고 했으니까 innocuous가 맞죠? But had serious ramifications. 그렇죠. 떠난 다음에 이 라이더한테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이 찾아오죠. 그래 비교 당하니까 2에서 question 2는 그래서 답이 C가 되겠고요. Question 3. Repeated use of the term willy-nilly. 이것도 willy-nilly라는 term을 아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2번 썼는지 그 테크닉을 이해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쓰는 방법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 기술에 대한 그런 느낌이 오겠죠? Willy-nilly. These were transformed into sort of absolute, small island, colonial style. Willy-nilly, my character, my actual performance, my promise would be judged against the expectations generated by that absolute. 그냥 I was a happy kid, and now I'm going to be judged by that absolute. 그것을 emphasize 하려고 willy-nilly를 2번이나 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Reveals the ignorance of the author. No, there is no ignorance. The child was aware. Conveys the author's sense of haphazard unfairness. Yeah, it's unfair. Don't compare me or don't contrast me with my brother's achievement. Don't judge me based on my brother's set of standards.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ttributable to luck 아니죠. luck하고 관련 없고요. Implies that the rivalry 없습니다. Interjects a humorous note. humorous 하지 않아요. writer는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어려웠을 때 이 기억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E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Question 3 답은 B가 되겠습니다. 4. Expectations are primarily characterized as 자 무슨 expectation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Would be judged against the expectations generated by that absolute. He had won an exhibition type of scholarship to a good secondary school. Would I? He had won a Trinidad government scholarship that had taken him to Oxford. Would I? Wow. The brother is going to Oxford, and he has to measure up to that. He had to live under that standard. 그게 그런 expectation이죠.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답을 보면 D. Daunting because standards they imply seem impossible to meet. 브라더리 이뤄낸 academic achievement 그것을 자기한테도 바랄 거 아니에요. 네 브라더도 했으니까 너도 해. 너도 그렇게 해봐. 와, 옥스포드를 가는 스칼러십을 받아내야 된다. 당연히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expectation에서 A, difficult to obtain. 맞아요. 하지만 intellectual limitations, 거기에 관련된 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A도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more products of the outside world than no. 지금 트리니다드 그 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Less problematic in reality. Defensive recollection? 아니죠. 그때는 문제가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괴로웠겠죠. C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Arbitrarily applied based on judgments made by the author's brother. No, brother did not make any judgments. Brother went off to England. E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4는 답이 D가 되겠습니다. 5. The use of italics in lines 24 to 28 primarily. 자, 아이탈릭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패시지 안 읽어봐도 아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아이탈릭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그 퍼블리케이션의 타이틀 같은, 그러니까 이름, 타이틀이 아이탈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글에 아이탈릭을 쓴다라는 것은 톤을 바꿔서 읽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심하게 emphasize 할 때 아이탈릭을 씁니다. 네. 이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He had won.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아이탈릭 보면 그냥 he had won이 아니라 he had won. Would I? He had won. Would I? 그러니까 my brother하고 나하고 그 어떤 차이점, difference, 그 contrast를 아이탈릭으로 he, I 이것을 두 번이나 그 emphasize 하면서 설명을 AP English Language MCQ Lesson 31 2018 MCQ Full Set Section 1 Question 1 through 15 첫 번째 섹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ssage below is excerpted from essay pu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여러분들 이 패시지를 읽으면서 아마도 90% 정도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읽기가 어려운 그런 패시지는 아니죠. 그리고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child's or children's language learning에 대해서 the adults possibly finding their mistakes laughable, funny, and that's insulting. This is a common practice that adults partake in and possibly enjoy, and it's not right. 뭐 그 정도로 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 central 이슈를 가지고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First question. Primary purpose of the passage is to. 분명히 잘못된 practice를 criticize 하는, point out 하는 그런 그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B. Critique a common practice. B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solution을 제시하지는 않죠. discrepancy in a theory? No, discrepancy 이런 거 없습니다. origin도 없고요. justifying 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question 1 답은 B가 되겠고요. question 2 one contrast presented in the first paragraph is between 자, 뭐를 contrast 할까요? Every child has to learn the language he is born to. It is certain that he will make mistakes in the process. Especially as he is not taught it by any wise system, but blunders into what usage he can grasp from day to day. Systematic formal education versus informal education. 거기에 관련된 contrast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C,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이곳을 고르게 되면 되겠습니다. Uncommunicative, clumsy movement, substantive and superficial, optional. 이런 그 이슈는 그 패러그래프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Question 3. In the course of the second paragraph, the focus of the argument shifts from, 자, shift가 나옵니다. 이 rhetorical analysis essay 레슨에서도 이걸 point out 여러 번 했고 MCQ에서도 여러 번 point out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2개 내지 3개는 볼 거예요. MCQ에서. 그리고 에세이에서도 이거를 써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이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뭘 설명하다가 이렇게 뭐 바뀔 때가 있어요. 톤이 바뀌거나 또는 뭐 글 쓰는 스트래티지가 바뀌거나 그 shift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CQ에 계속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세이를 쓸 때도 이 톤이 이런 톤에서 저런 톤으로 바뀐다. 그 shift에 대해서 써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In the middle of the speech, he uses this tone.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톤이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점수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톤을 쓰다가 middle of the speech에서 이렇게 바뀌어. 그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써야지 에세이에서 점수가 나오고 MCQ도 이 shift에 대해서 왜 이게 shift가 필요한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MCQ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여러분들 이 shift 꼭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설명할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프트가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Now, if an adult foreigner were learning our language. 포커스가 child에서 adult로 바뀐, foreigner로 바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ittle child has to act as zany for the amusement of elders. So does the young child. 자, 이런 식으로 이 adult와 child의 그런 어떤 포커스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E를 보게 되면요. Adults language acquisition to children's learning in general. Question 3는 E가 답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 Author's word choice in lines 14 through 16 serves which of the following functions? Word choice, 딕션에 관련된 question입니다. 딕션이라면 language analysis이기도 하지만 사실 rhetorical analysis question이 더 맞는 거죠. 자, 어떤 펑션이 있을까요? 글을 읽게 되면요. Yet this is common household sport so long as there is a little child to act as zany for the amusement of his elders. Amusement of the elders.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자, A. It helps establish a characterization of children as playthings. amusement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characterization을 만들어낸다. 그게 펑션이다. 그 딕션이 zany, amusement, elders 이것을 보고 이 A를 이렇게 골라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question 4. A고요. 5 넘어갑니다. In context, the word sport is best interpreted to mean 이 단어의 쓰임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denotation이냐 connotation이냐 약간 그쪽 느낌의 question인 거죠.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쓰인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해봐라는 거죠. Yeah, this is common household sport. Common household entertainment. Why? Because it provides amusement to elders. 그렇기 때문에 competition, politeness, instruction, struggle 아니고 entertainment가 되는 거죠. 그리고 6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third paragraph? Rhetorical strategy, rhetorical analysis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자, third paragraph function을 보면요. A baby has to fall. It is natural and not funny. So does the young child have to make mistakes as he learns any or all of the crowding tasks before him. But these are not fair grounds for ridicule. 아주 좋은 것을 포인트아웃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 성인들,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딱 핀포인트하는 거죠. Hey, we should not be laughing at children's mistakes when they learn language. 그것을 딱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D 한번 보십시오. It restates the author's argument at a transitional place in the passage. Author's main argument. 분명히 그것을 state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ransitional place in the passage. big transition이 이제 생겨요. 이 passage 안에서. 그 바로 이전에 쓴 거라고 지금 답에 돼 있는데 여기 마지막 라인을 읽어보면요. 여기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I was walking in a friend's garden and met for the 자, 이때부터 이 paragraph, 이 라인부터는 이제 anecdote, example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transition 또는 shift가 바로 이 라인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D가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죠. 자, 7. Primary function of the anecdote recounted in the 4th and 5th paragraphs is to
primary function of the anecdote. 이것도 rhetorical analysis question이 되겠죠. 읽어보면 First time the daughter of the house, a tall, beautiful girl of 19 or 20, her aunt, who was with me, cried out to her in an affected tone, "Come and meet the lady, Janie." She's tall, beautiful. She's 19 or 20, okay? And the girl is unpleasantly impressed, so on and so forth. 쭉 이야기하다가 자, 그 다음에 line 40. This story is exactly true. 라고 한 다음에 except that the daughter of the house was aged 2.5. So she's not tall. She's not 19 or 20. He's messing with us. 자, 이런 장난을 쳤어요, 지금. 그리고 now, why, in the name of reason.